다이어트 후 가속 노화를 겪는 중년들? 문제는 54살의 정 여사는 거울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의 다이어트로 10kg을 감량한 후였습니다. 분명 옷은 헐렁해졌고 체중계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으며 피부는 생기를 잃고 처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친구들도 말했습니다. 많이 빠졌네. 그런데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정 여사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동시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건강과 젊음을 잃은 것입니다. 그날 밤 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이어트 방법을 완전히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다이어트 후 오히려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체중은 줄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늘고 피부가 처졌습니까? 오늘은 중년의 잘못된 다이어트가 어떻게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의 다이어트는 극단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따라했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하나, 점심에는 닭가슴살과 샐러드, 저녁에는 고구마 하나. 하루 칼로리를 100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탄수화물을 거의 끊었고 지방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싸워야 했고 어지럽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체중계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참았습니다. 2주째에는 3kg이 빠졌고 한 달에는 5kg이 빠졌습니다. 정 여사는 기뻤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어. 하지만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고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손톱도 약해져서 쉽게 부러졌습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정 여사는 이것도 다이어트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정 여사는 목표했던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이어트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특히 얼굴의 변화가 심각했습니다. 뺨과 관자놀이가 푹 꺼져 뼈가 드러나 보였고 범령선이 깊어졌으며 입가에 기름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찾은 정 여사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것이 가속 노화를 일으킨 겁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중년 이후 급격한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첫 번째 문제는 근육 손실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체중이 10kg 줄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피부를 지탱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처지고 늙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으로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오메가 지방산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안 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약해집니다. 철분 부족으로 빈혈도 생겼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호르몬 불균형이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 여사는 폐경 이후였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호르몬 균형이 더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피부 탄력 저하와 골밀도 감소를 가속화했습니다. 정 여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61살의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체중 감량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동시에 실천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나 먹었고 그마저도 탄수화물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혈당 수치가 내려갔고 체중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2달 만에 12kg을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고 낮에도 계속 졸렸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민력도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근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김 씨는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습니다.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었고 골밀도도 낮아졌고 면역력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60대의 이런 다이어트는 매우 위험합니다. 김 씨가 겪은 네 번째 문제는 면역력 저하였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과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 시스템이 약해졌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느렸습니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요요 현상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 씨는 석 달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상 식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체중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전처럼 먹으니 살이 더 빨리 찌는 것입니다. 6개월 후 김 씨는 원래 체중으로 돌아갔고 1년 후에는 다이어트 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체성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은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체중이지만 몸은 더 약해지고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정 여사와 김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빠른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한 체성분 개선이 목표여야 한다는 것을. 의사는 두 사람에게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첫째, 천천히 감량해야 합니다.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급하게 빼면 근육이 같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며 건강을 해칩니다. 무엇보다 요요 현상이 적습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 합성이 어려워지므로 오히려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한 단백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 지방산 같은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합니다. 견과류, 등푸른 생선, 올리브오일 등이 피부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식이 조절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밑석 달 반은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 여사와 김 씨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빼려 하지 않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했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6개월 후 정 여사는 5kg을 감량했습니다. 예전보다 천천히 빠졌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름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피부 톤이 밝아지고 탄력이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김 씨도 1년에 걸쳐 8kg을 감량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량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체중은 덜 빠졌지만 체지방률은 크게 줄었습니다. 기력이 좋아졌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다른 중년들에게 조언합니다. 급하게 빼지 마세요. 중년의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 회복이 목표여야 합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몸의 변화를 느끼세요. 중년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신진대사가 늦어지고 근육이 쉽게 빠지며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독이 됩니다. 체중은 줄어도 건강을 잃고 더 늙어 보입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1년에 걸쳐 천천히 빼는 것이 한 달 만에 급하게 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천천히 빼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피부가 처지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요요 현상이 적습니다. 또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20대 때의 몸을 되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이에 맞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건강 지표를 보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고 일상생활이 활기차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정 여사는 이제 거울을 볼 때 만족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체중이 나가지만 건강해 보입니다. 피부에 생기가 있고 눈빛이 밝고 활력이 넘칩니다. 친구들도 말합니다. 요즘 젊어 보여. 뭔가 좋은 일 있어?
김 씨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근력이 좋아지면서 일상생활이 수월해졌고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 여정입니다. 급하게 가면 건강을 잃고 더 빨리 늙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건강하게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중년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빼려다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천천히 변화해 가시기 바랍니다.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